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취미, 남자의 취미 채널입니다. 집에서 칵테일 홈텐딩 시즌2를 시작하고 10번째 영상, 11번째 칵테일로 드디어 제가 아주 몹시 매우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로 만드는 칵테일 민트 줄랩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버번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도 꽤나 많이 했고 댓글로 위스키 추천 바라시는 분들께는 닥치고 버번이라고 많이들 했죠. 그 때문에 이 버번 위스키 들으신 분들 꽤 계실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근데 이 버번이 평소에 이제 위스키를 즐겨 오셨다면 문제 없겠지만 바로 스트레이트로 혹은 글렌캐런글라스의 니트로 조금씩 홀짝홀짝 마셔봤는데 으억 하고 버겁다면, 부감스럽다면, 그래서 지난 영상 참고해서 얼음 넣고 온도락, 온더볼, 위즈월이나 하이볼, 위스키 사워 등등 해봐도 입에 안 맞다면 칵테일로 만들어서 마셔야죠. 게다가 민트 줄랩은 재료도 간단합니다. 버번 위스키와 설탕 그리고 민트 끝.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칵테일이 또 있을까요? 쉽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라고 단정짓기엔 그에 대한 반증으로 재료의 개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더 어려운 칵테일이기도 하죠. 재료가 오히려 많고 여러 종류에다가 시럽과 주스 이것저것 꽤나 많이 들어가는 그런 레시피라면 주스만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쓰고 시럽 가득, 그러면 애지간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레시피들일 텐데 반대로 재료가 적으면 그 미세한 비율 차이에도 맛이 달라질 테고, 특히나 하나 들어가는 이 메인 베이스 버번을 뭘 쓰느냐 그 베이스빨을 꽤나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버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술 얘기, 칵테일 얘기에 썰이 빠지면 아니 되니까 재료 준비로 초입에 설명드린 건 이 진빔 화이트,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제외하고 사시사철 언제나 술을 사올 수 있는 마트에서 팔기도 하고, 마트 가격도 꽤나 나쁘지 않죠. 위스키 치고는 꽤 만만한 살만한 가격이기는 해요. 버번 위스키 처음 시작하려면 이 진빔 화이트부터 라고 답변을 드려왔었기는 한데, 사실 이게 그렇게 뛰어난 좋은 맛을 가진 위스키는 전혀 아니에요. 버번의 거친 맛, 대놓고 식도를 빡 하고 타격하는 그 펀치, 특유의 나무향과 가죽 내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버번 위스키를 제 입맛과 제 취향에 딱 떨어져서 추천은 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종류의 것들이 입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일단 저렴한 것부터 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무 저렴한 거, 이 싼 놈부터 시작을 하면 첫인상부터가 안 좋아져서 버번 득점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이 버번 위스키는 만드는 원료를 가지고 굳이 분류를 나누자면 옥수수를 사용한 콘 위스키 또는 호비니층과 대한 라이 위스키 정도로 보면 되고, 생산지로서 분류를 하면 미국에서 만든 아메리칸 위스키, 스코틀랜드는 스카치고 일본은 제페니즈 떠올리시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스카치 위스키의 보트를 보면 위스키의 스펠링이 WHISKY로 되어 있고, 반대로 버번 위스키 보틀에는 WHISKEY라고 되어 있죠. 외쳐 E. 간단하게 보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이기도 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발음도 어려운 우즈베하, 고대 게일러가 우스키로 바뀌고 스코틀랜드 게일러와 아일랜드 게일러로 분화되었다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버번 위스키와 함께 아이리쉬 위스키는 E가 있고, 스카치와 캐네디안, 제페니즈 위스키들은 E가 없다로 보는 게 쉬울 겁니다. 알아두면 쓸데없이 술만 땡기는 잡지식은 그만, 브랜드를 봅시다. 순서대로 진빔 화이트, 에반 윌리엄스 블랙, 와일드 터키 101, 버팔로 트레이스, 메이커스 마크.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하나죠. 진빔. 와일드 터키도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만 그건 40.5도에 81프루프, 와일드 터키 81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50.5도에 101 프루프, 와일드 터키 101입니다. 와일드 터키는 이게 베스트죠. 이거야말로 진짜 터키. 물론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까지 가면 너무나 혓바닥이 즐겁겠지만 지갑과 통장 잔고가 쌍으로 아파지게 되겠죠. 가장 저렴한, 싸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싸구려로 보일 수 있는 이 진빔은 같은 진빔의 블랙도 있는데 이게 꽤나 맛이 좋아요. 남대문 시장 가격으로 와일드 터키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할 텐데 진빔 화이트에 실망하셨다면 일단 추하이. 바로 옆에 이 에반 윌리엄스가 기본 버전이 아닌 그 블랙 버전인데요. 남대문 이곳저곳 쑤시다가 발품 팔아서 어렵게 구한 건데 딱 2잔 용량 정도 남은 이거 너무 맛있게 마셔왔다 보니까 차마 빈병이 되는 걸 못 보겠어서 안타까워서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게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에반 윌리엄스가 진빔보다는 그래도 더 낫긴 낫죠. 그와 대비되게 가득 차있고 이 호일조차 뜯지 않은, 뚜따하지 않은 새거, 이건 버팔로 트레이스죠. 구형 보틀 구해서 한 병 딱 비우고, 요거는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일본 흔해 빠진 잡화점 돈키호테 따위에서 2,300엔에 팔아요. 국내에서 구하는 가격을 생각하면 아주 눈물이 철철, 지갑도 눈물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와일드 터키 101하고 남대문 가격은 비슷할 텐데 은근히 버팔로 트레이스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바닐라 향이 꽤나 또렷해서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버번 위스키들의 바닐라 향은 기본이라고 봐야 할 건데 거기에 캐러멜 향과 단맛이 은은하게 깔리니까 바닐라 향이 더 튀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닐라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란 건 잘 아시죠? 켄터키 강에 펼쳐진 버팔로의 흔적, 버팔로가 그려진 라벨이랑 이 버번이라는 거친 이미지와는 다르게 꽤나 섬세한 맛이에요. 눈에 보이면 일단 집어봅시다. 바로 이 켄터키 스트레이트 와일드 터키 101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마어마한 맛이거든요. 벌써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건 버번 위스키 중에 제 최애 버번이 이 와일드 터키라서죠. 50.5도의 높은 도수에 내가 버번이다 라고 외치면서 식도 후드로 패고 넘어가는 그 펀치, 까맣게 태운 그 오크통의 그 탄나무 맛, 가죽향, 뭐 어떤 향이든 맛이든 빠지지 않고 직선적으로 그냥 빡 하고 찔러주는, 사실 뭐 찔러준다라기보다 이렇게 박살내버린다가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유튜브로는 맛과 향을 전해드리지를 못하네요. 금방 말씀드린 이게 제가 버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최애 위스키가 버번인 정확한 이유죠. 직선적이고 거칠고 코에서 느끼는 향이고 혓바닥이고 식도 그냥 절여버리는 그게 좋아서죠. 물론 다른 위스키에서도 다른 매력이 있고 그것도 좋아해요. 모든 술은 다 옳죠. 빨간 밀랍 디자인의 병 디자인이 참 이쁜 이 메이커스 마크는 제가 참 여러 병 비웠고 워낙 이쁜 병이라 사이즈별로 버리지 않고 모으기도 하고 전용 코스터랑 전용 잔까지 갖춰놓았는데, 사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버번스러움이 가장 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린 과일들 있죠, 건자두나 그 푸른에서 나는 그 과일 향도 꽤나 나고요. 그러니까 많이 달고 많이 단내, 뭐 바닐라 향, 캐러멜 향도 나는 데다가 목 넘김이 꽤나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식도를 빡 치는 그게 덜하단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버번 위스키를 어디 한번 마시나 볼까 싶은 분들께는 가장 적절한 게 이 메이커스 마크이지 않을까 해요. 남대문 시장에 5만원 들고 가면 이거 사고 몇 천원 정도 남겨오게 될 건데 그 가격으로도 후회는 절대 안 할 정도의 맛이긴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신나게 떠드느라고 잠깐 잊고 있었던 이번 영상의 주제, 민트 줄랩 전용으로 나온 메이커스 마크도 있죠. 아, 너무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떠드네요. 다음에 버번만 가지고 제대로 특집 영상 하나 준비해 볼게요. 분량이 한 30분은 아마 넘어가지 싶은데, 이 외에 비싸고 좋은 데다가 비싸면서 좋은 버번이 참 많죠. 뭐 IW 아퍼, 우드포드 리저브, 블렛, 뭐 부커스, 로지티 스택, 스택 주니어, 제임스 페퍼 등등은 유튜브 열심히 해서 사 마시고 리뷰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 도대체가 민트 줄랩 만든다면서 뭘 이렇게 떠들어 라고 답답해하면서 지루해서 스킵 계속 하셨을 수도 있고, 오, 들을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다 라고 생각한 분도 계실 거고, 원래 아는 맛이 무서운 거잖아요. 알고 마시면 더 즐겁고 재밌는 거니까, 그리고 취하는 건 더 재밌고 즐거운 일이니까. 온더락 혹은 텀블러 글라스 준비. 설탕을 2티스푼 넣을게요. 잔은 그렇게 크지 않은 한 손에 착 감기는 게 좋죠. 내 눈에 이쁜 잔으로. 백설탕보다는 더 천천히 녹을 황설탕 혹은 흑설탕을 추천드려요. 마시는 중에 사르르 녹게 될 거고, 천천히 맛이 변화하는 것도 꽤나 재밌거든요. 그 위에 버번 위스키, 본인 마음에 쓰는 걸로 뭐든 쓰시면 되죠. 뭘로 만들까 한참 고민을 했지만 당연히 저는 와일드 터키 101을 45ml 넣겠습니다. 그 위에 민트 이파리를 넣으면 되는데, 지난 여름에 다들 겪으셨던 그 폭염, 그 더위 때문에 말라 죽었던 애플민트를 이렇게 꾸역꾸역 살려냈네요. 아직 그렇게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잔 만드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페퍼민트 추가. 원래는 같은 화분으로 페퍼민트도 있었는데 걔는 완전히 가버렸고요. 요거는 저희 동네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동네 이마트마다 입점 품목이나 뭐 재고는 다 다르겠지만 일단 이마트에 판다는 게 참 대단하죠. 사실 민트는 집에서 직접 기르시는 게 제일 좋은데 4월, 5월 혹은 봄쯤에 동네 꽃집 가면 민트 보정 팔거든요. 이제 9월 지나고부터는 조금씩 보기 시작할 거예요. 큼직한 화분에 뿌리 조금 쳐내고 분갈이 해놓으면 금세 쑥쑥 자라고 이파리 뻗는 게 바로 민트고요. 줄기 끊어서 땅에 딱 꽂으면 뭐 꺾꽂이나 포기 나누기를 해도 금방 뿌리 내리고 폭풍 성장을 해서 뿌듯해하던 게 이번 여름 미칠 듯한 폭염에 다 말라 죽었어요. 민트 줄랩을 뭘로 만들어야 하나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까 하다가 마침 이마트에 팔길래 집어왔습니다. 바로 옆에 애플민트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민트 줄랩 10잔은 그냥 넘게 만들죠. 버번의 아는 맛도 알아봤고 민트의 아는 맛도 알아보자면 흔히 통용되는 민트는 3가지,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애플민트.
쓰려는 이 페퍼민트는 대놓고 민트, 바카, 멘솔이나 그냥 후라보노 그 자체의 향입니다. 엄청 그 화한 향을 내죠. 스피아민트는 비슷한 상쾌한 향이지만 화한 향은 조금 덜 하고요. 거기에 약간의 단내 플러스 달콤한 향이 나죠. 애플민트는 더 연해진, 그러니까 옅어진 바카의 향이지만 이름 그대로 약간 은은한 사과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의 사과 향이라기보단 사과 껍질에 코 박고 맡았을 때 그 향이죠. 그 향을 살리자면 애플민트는 모히또에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이유로 민트줄랩에 페퍼민트를 쓰려는 의도 이미 짐작하신 분 계실 거예요. 버번이 캐릭터가 워낙에 세니까, 향과 맛이 세니까 거기에 또 죽지 않을 민트도 센 놈으로. 모양으로서 구별을 하자면 길쭉하게 뻗은 이파리가 페퍼민트, 여기서 잎 테두리가 뾰족하게 나온 약간 깻잎스러운 쉐이프가 스피아민트, 잎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스름한 전체적으로 동그란 이파리가 애플민트. 모양도 차이가 있고 향도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디테일을 따지자면 더 예민하게 향을 파고들자면 이 민트 이파리를 뭘 쓰는지도 구별하면서 맛의 차이를 느끼는 것도 충분히 재밌고 즐거울 거예요. 애플민트와 페퍼민트, 플러스 스피아민트까지 세 종류를 같이 쓴 레시피가 참 맛있었는데, 일단 스피아민트를 구할 데가 없어서 일단 애플민트부터 큼직한 걸로 4장, 당연히 깨끗이 씻어야 하는 건 다 아실 테고 이파리 크기에 따라서 개수도 조절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깨끗이 세척한 페퍼민트도 큼직한 걸로 4장, 합이 한 8장쯤이겠죠? 이제 이걸 으깨주는 작업, 머들링. 머들링을 한 건 머들러, 그러니까 나무자루 밀대 사다가 끝부분을 살짝 가공해 놓은 건데, 머들러가 없다 그럼 다이소에 가시면 되고요. 다이소가 멀다, 다이소에도 없다 그러면 그냥 밥숟갈 쓰시죠. 머들링을 으깨주는 작업이라고 명명을 하니까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걸 막 세게 막 부셔버리고 조사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누르고 비틀어주면서 민트 이파리의 잎맥만 끊어주는 겁니다. 민트 잎이 잘게 조각나고 부서져 버리면 마실 때 이파리 조각 때문에 괴로워지고요. 그리고 쓴맛까지도 같이 뽑혀버리니까 살살 가볍게 눌러서 비틀어만 줍니다. 민트가 가진 향을 뽑고 이파리의 오일을 추출해주는 과정이죠. 그 위에 얼음, 항상 커다란 덩어리 큰 얼음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작게 부서진 얼음을 쓸게요. 허세톤을 말하면 크러쉬드 아이스. 백다방이나 엔젤리너스 등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얼음을 이렇게 쓰죠. 요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닐봉투에 얼음을 담고 그걸 수건으로 감싸고 방망이로 쾅쾅 두드리면 끝. 층간소음 반드시 조심하시고 한 스쿱 정도 떠서 잔에 담습니다. 조금 더. 잔의 밑바닥에 버번이랑 설탕이랑 민트가 있으니까 얼음과 함께 섞어주면서 차갑게 냉각도 해줄게요. 실온 재료랑 얼음이 이제 만났으니까 얼음이 금방 녹고 물이 생겨버리는 다일루션은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얼음을 안 넣었더라면 그냥 설탕 넣은 민트향 위스키일 뿐인 건데 그걸 냉각해주고 플러스 찬물까지 좀 첨가되면서 농도가 낮아지고 위스키의 독한 향은 줄어들고 설탕의 단맛과 민트향은 더 열리고 그냥 얼음 넣어서 저어주는 이 과정도 일부러 크러쉬드 아이스를 쓰는 것도 맛과 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눈으로 보는 비주얼까지. 잔의 나머지 빈 부분도 얼음을 더 채워주겠습니다. 여기에 장식은 따로 빼놨던 줄기 끝부분에 민트 이파리 조금, 그냥 바로 꽂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톡톡 치거나 손바닥으로 쳐서 향을 터트리고 나서 꽂으면 더 좋아요. 음료에서 나는 향 말고도 마시려고 잔에 입이랑 코를 딱 갖다 대면 민트 향이 확 올라올 테니까. 민트 줄랩 완성입니다. 제조 과정을 쭉 따라왔다면 눈에 바로 보이겠지만 설탕 2티스푼 추가한 민트향 위스키, 얼음의 녹음물 조금이라서 꽤나 도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50.5도짜리 와이트 터키 101을 45ml 넣었죠. 얼음이 녹아내린 물로 도수가 떨어졌다라고 해도 40도 언저리. 그래도 크러쉬드 아이스 잔뜩 때려 부었기 때문에 차갑게 냉각이 되면서 독한 맛은 싹 가라앉고 플러스 물까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설탕으로 달큰한 맛까지 더해진 민트향,
도수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쉽게 마시실 거예요. 꽤나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민트줄랩 참 좋아하는데 이거를 촬영하면서 만들고 마시고 신나서 목소리 톤이 한층 업됐죠. 이게 독해서 부담스럽다면 더 천천히 마시면서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일부러 물을 더 추가하셔도 좋고, 뭐 취향 따라 탄산수 물을 넣어주셔도. 폭염 지나갔고 이제 민트도 길러볼 만하고, 가을볕에 민트 이파리 쭉쭉 뻗어나간다? 그럼 모히또? 아니죠. 여름 다 끝났으니까 민트줄랩 합시다.